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너데이 발표를 맡게 된 클루커스의 김성수입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서비스 기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확인해야 될 내용을 파악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설계의 목표와 서비스 구성 사례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서비스를 설계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간단한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 봄으로써 향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갖추는 것을 이번 워크숍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수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서비스의 성공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IT의 운영 속도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IT 서비스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에 빠르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201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플랫폼, 인프라 및 프로세스 전반을 설명하는 말로 변화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과 그 내용을 보면 크게 API,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데브옵스 4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IT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업은 개발자가 최선의 작업을 수행하고 운영팀이 신뢰성, 보안, 규정 준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 데브옵스, API 및 관리형 서비스 같은 최신 구성으로 설계된 최고의 클라우드 환경과 팀 간에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컨테이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가상화 기술 중 하나로 시스템을 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작업을 패키징하여 가상화한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방식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OS 환경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VM을 띄워 자원을 할당한 다음 OS를 부팅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방식은 프로세스 간 벽을 만들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환경을 격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OS를 개별로 구성해 줄 필요가 없이 하나의 커널 OS를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OS가 필요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가볍고 크기도 작아 복제와 배포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OS가 필요하지 않아 가볍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에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 바이너리, 기타 구성 파일 등을 패키지로 묶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작동하는 환경이면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성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가상화된 컨테이너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애저에서는 ACR이라는 컨테이너 레지스터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활용합니다. 애저에서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AKS, 서비스 패브릭 등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은 독립적인 작은 단위로 분해하여 구축하고 각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아키텍처로 서비스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원합니다. 흔히 MSA 개발 방법론으로 개발자들에게 더 잘 알려진 이 방식은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큰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확장성, 생산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선언된 API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API는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조합하여 생성이 되고 서비스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을 제공해주는 단위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데브옵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운영, 보안 간의 협업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는 DevOps의 보안 기능을 강화한 DevSecOps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서비스 운영 전반에 걸친 자동화와 보안을 토대로 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동화 프로세스는 크게 CI와 CD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합을 뜻하는 CI는 Continuous Integration으로 개발자가 작업한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테스트에 통과하면 코드를 통합하여 저장합니다. 지속적인 배포를 뜻하는 Continuous Deployment는 작업한 코드 및 변경사항들을 테스트를 거쳐 레파지토리에 업데이트하고 실서비스의 배포로 릴리즈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DevSecOps는 자동화와 코드를 통한 담당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배포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애저의 DevOps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클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핸즈온 세션에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혁신의 속도,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 보안을 꼽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공통된 고민을 줄이고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혁신의 속도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확실합니다. DevSecOps를 활용한 개발은 코드를 즉시 업데이트하여 기능을 배포해주며 개발팀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확실하게 정의된 프로세스를 통한 통합 개발 경험은 개발자들에게 그들의 결과물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고 작업한 결과물이 프로덕션에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앞서 강조했었던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안정성의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개발자의 많은 고민을 줄여줍니다. 파스로 대변되는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공통된 작업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가용성, 탄력성, 확장성 및 낮은 지연 시간과 중복 운영 작업으로부터 자유로움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우리 IT 인력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와 앞선 내용에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안의 측면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같이 고민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보안 프로세스 확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민첩성과 보안 사이에는 어떠한 상충관계도 없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 검사를 자동화하고 지능성 위협 탐지 보호를 실시간으로 실행하며 서버에서 컨테이너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세분화된 보안 지침을 통해 보안 침해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부분으로 기업은 여러 측면에서 보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보안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보안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적합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많은 클라우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비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새로운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서비스들이 MSA로 변경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 구성을 위해 고민합니다. 그러나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서비스의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작업을 수반합니다.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서비스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요소를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비스의 환경과 구성에 따라 한 번에 옮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작업이어야 하고 향후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발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클루커스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회사로 기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서비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이전할 경우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간단하게 리호스트 또는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은 기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수정을 동반합니다. 해당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선택하여 개발하는 방법 또한 다양함을 인지하고 어느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모놀리식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여있는 모놀리식 서비스의 경우 시스템의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비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서비스 전체를 이해하고 개발할 경우 이러한 방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장점은 이전에서 설명한 것처럼 느슨한 커플링을 통한 분산 작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SA로의 전환을 위해 적합도를 판단해야 할 경우 아래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전략적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인지, 안정적인 릴리즈 속도와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응용 프로그램인지, 전체 시스템의 재배포 없이 개별 기능이 출시되어야 하는 시스템인지, 서로 다른 기술 스택을 가진 전문 지식이 없는 팀에서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인지, 독립적으로 크기를 조정해야 하는 구성 요소가 포함하는 응용 프로그램인지입니다. MSA의 장점을 기반으로 우리 서비스가 MSA로 전환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가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을 경우보다 더 좋은가를 판단하여 이전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기술을 채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공하는 속도, 안정성 및 보안이 필요한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자주 인용합니다. 처음 목표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구성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아키텍처 측면에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 이벤트 혹은 시간에 부하가 몰리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이벤트로 인해 사용자의 유입 변화의 폭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경우 애저에서 제공하는 트래픽 매니저와 API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 부하를 분산하고 쿠버네티스의 파스 서비스인 AKS를 사용하여 부하 시간에 유연한 오토스케일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방식인 코스모스 DB 또한 부하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이번 사례는 서비스 개발 기간 간 중단 없는 배포를 통해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서비스의 예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고하셔야 할 내용은 데브옵스 구성을 통해 서비스 개발 및 배포를 자동화하고 헬름 차트를 통해 버전 관리 및 배포를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음 버전의 API로 트래픽 변경이 가능한 구조를 구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컨테이너와 데브옵스를 활용한 자동화 배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기 위해 모든 서비스가 그 서비스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컨테이너화를 통해 클라우드 옵티마이제이션과 파스를 활용한 아키텍처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데브옵스의 설정을 통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배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구성도입니다. 본 예제는 비즈니스 환경의 빠른 변화에 맞추어 신속한 API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목표한 예시입니다. 애저의 API 매니지먼트를 활용하여 개발자가 코드상 혹은 포탈에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API 작업이 가능한 구성을 갖춘 것이 이 아키텍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구성함으로써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갖춘 예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IoT 대량 데이터 처리의 프로세스와 관련된 예제입니다. IoT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대량의 데이터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가공 처리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Q와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여 결과를 저장함으로써 대용량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아키텍처 서비스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 또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발생하는 유저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MSA 서비스와 이를 분석하는 이벤트로 분리하여 이벤트 처리를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이 데이터를 스트리밍 처리를 함으로써 실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 사용자에게 실시간 추천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키텍처 구성입니다. 다음 예제는 여러 지역에서 접속하는 유저를 위한 분산 서비스 환경 구성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AKS를 서비스할 지역에 배포하고 코스모스 DB의 지역 복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간의 레이턴시를 줄여 사용자에게 짧은 반응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아키텍처 구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별 아키텍처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린 구성을 참조하여 우리 서비스 환경에 따라 조합 또는 변경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된 예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서비스 환경에 따라 조합,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간단한 서비스를 구성하여 함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